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블렌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즌4의 제일 찐 마지막 편인데요.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오늘은 이 타일링 하는 거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타일링 하는 거 할 건데 오늘 하는 거 요걸 이해를 하시면 네. 진짜 IQ 13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저는. 근데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네. 여러 가지 그 고급 기술들 중에 고급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요거는 좀 알면 되게 유용하기는 해요. 오. 그렇습니다. 자, Shift A 텍스처에 가시면은 이미지 텍스처에서 New 텍스처를 하시면 요 Generated 타입에서 컬러 그리드라는 걸 형성을 할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요거를 컨트롤 Shift하고 클릭하면 바로 보인다 그랬죠. 메터리얼 아웃풋에 네. 연결된다 그랬죠. 오, 자, 깜짝이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좀 특이하죠. 지금 나머지 요 디스플레이스나 이런 것들 다 끊어 보겠습니다. 이 구역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 어떻게 돼 있느냐? 지금 여기 밑에가 그 X축이 0이고 Y축도 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축으로 늘어나면 숫자가 늘어나고 Y축으로 늘어나면은 이 레터링이 늘어납니다. A, B, C, D, E, F, G, H로. 네. 그래서 이렇게 텍스처 그리드가 형성이 돼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벡터라는 게 있죠. 네. 어떤 그 벡터 좌표에서 요거를 그릴 거냐. 음. 요 텍스처를 어떻게 그릴 거냐. 자, 요거를 이게 UV 맵인데 UV 맵 XY 좌표 이대로 들어온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요 UV 맵을 보시면 요렇게 보여요. 요것도 특이하죠. 네. 이게 뭐냐면은 UV 맵을 좌표를 네. 색깔로 표시한 거예요. 요 X는 빨간색. 그러면 검은색에서 빨간색이 늘어났죠. 네. Y는 초록색. 왜 그러냐 봤더니 여기 보시면 X는 빨간색, Y는 초록색이에요. 네. 그러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1이면은 약간 노란색 빛을 띠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게 다 숫자가 적혀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색깔 부위별로 네. 뭐 여기는 1,0, 뭐 여기 1,1, 0.5, 0.5 이렇게 좌표가 있는 거예요. 이미 네. 벡터가 정확히 말하면 2차원 벡터죠. Z 값은 0인 상태로 그런 벡터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매핑을 해버리면은 잘 보세요. 스케일을 줄이면은 색깔이 어두워지죠. 네. 스케일을 줄이면 색깔이 어두워진다. 이게 곱하기가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이네요, 수학. 그렇죠. 이게 0.5면은 여기가 0.5, 0.5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스케일 0.5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죠. D4까지 보이겠죠. 네. 요거를 한번 이 매핑을 벡터에 연결하고 이 결과를 보면은 D4까지 보이죠. 네. 얘가 이렇게 인식을 하는구나. 인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최대한 알기 편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2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2. 스케일을 2로 하면은 이게 A, B, C, D, H, G, H, B, C, D 두 번? E, F, G, H가 두 번 나오겠죠. 요렇게 타일링이 생긴다는 겁니다. 요것도 오른쪽으로도 두 번.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반복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군요. 그쵸. 아까 그 산맥 같은 게 반복되는 그렇죠. 거. 그래서 UV 맵 좌표가 네. 1에서 0에서 1까지가 아니고 0에서 2까지니까 사실상 여기는 뭐 1. 몇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숫자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텍스처에 보시면은 네. 텍스처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 이 리핏이라고 돼 있어요. 네. 클립만 해볼게요. 클립만 딱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만 나와요. 왜? 내 UV 좌표 맵은 0부터 1까지 뿐만이 없으니까 여기는 2에 대한 정보는 난 없다.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제 뭘 할 거냐? 네. 자, 이거를 약간 흐트러뜨릴 거예요. 이 경계면을 좀 흐트러뜨리고 싶어요. 경계면을 흐트러뜨리고 싶어서 여기 보시면 컨버터 보면은 벡터 매스라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보라색으로 벡터들을 조작하는 것들이 나와요. 네. 자, 여기서 벡터 add는 뭐죠? 더하다. 더하기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벡터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0,0이었는데 여기다 0.29를 더하면은 이렇게 0.29에 돼 있으니까 이렇게 밀린단 말인 거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반대로 빼면은 옆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벡터 노드예요. 근데 이거를 신기하네요. 요거로 두지 않고 텍스처에서 노이즈 텍스처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노이즈 텍스처로 하면은 옛날에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옛날에 그 컬러랑 좌표랑 노말이랑 변환이 된다. 색깔도 RGB 3차원이고 좌표 공간도 XYZ 3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컬러를 보세요. 제 얼굴만 보지 마시고 컬러를 벡터로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 컬러를 벡터로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 보이세요? 여기 막 찌그러졌네요. 우글우글 하시는 거 보이세요? 네.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될까? 뭐냐면은 이거 벡터는 우리가 생각할 땐 한 숫자잖아요. 근데 지금 이 컬러 값은 또 이 면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우둘투둘하게 컬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RGB가 여기에는 숫자가 R 값이 높고 여기는 블루 값이 높고 여기는 노란색이니까 R 블루 다 같이 높고 요렇게 각각의 좌표 평면당 숫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쵸? 네. 엄청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벡터입니다. 네. 단순히 한 개의 숫자가 아니고 이런 걸 필드라 그래요. 이런 2차원 공간에 여러 가지 숫자가 같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요걸 더하고 여기는 파란색을 더하고 여기는 빨간색, 그러니까 X를 더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엄청 노이즈 말 그대로 막 잡다하게 잡티를 만든 거잖아요. 요 잡티 벡터를 더해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결과치를 한번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원래는 얘였죠. 얘였죠. 근데 더했더니 어떻게 돼요? 니글니글 해졌죠. 네. 그래서 요거 스케일을 막 조절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디테일도 좀 조절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바꿀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요렇게 된다. 요거 리피트 한번 해볼게요. 클립 안 하고 일단 잠시 리피트 하면은 요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이게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냐? 정상적인 부분이 없겠죠. 다 텍스처들이 이렇게 이런 뭐 방고의 별이 해는 밤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다 엿가락처럼 늘어난다는 겁니다. 네. 자, 요 벡터를 한번 그대로 연결해 볼게요. 이 원래 있던 거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봤던 건 이게 아닌데 요런 그림을 내가 바라는 건데 요렇게 했더니 우리가 원하는 건 안 나오죠. 네.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변연이 끝에가 이렇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또 컨버터 벡터에서 벡터 매스에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이것도 모듈로라고 있어요. 모듈로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로 나눈 나머지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 일단은 다시 클립으로 가볼게요. 이게 클립으로 했는데 지금 보시면 리핏이 아니에요. 클립으로 바꿨는데 전체가 다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원래는 얘였죠? 네. 자, 모듈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좀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 무늬로 뭔가 추가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된 이유는 아까 말했죠. 1로 나눈 거예요. 지금 모듈로 벡터 1로 나눠 본 거예요. 1로 나누면 여기는 Z는 이거는 안 할게요. Z축은 필요 없으니까. 네. 1로 나누시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0부터 1까지 가다가 이게 스케일을 2로 했으니까 어느 순간 넘겠죠. 가다가 다시 0부터 다시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쪼개줍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은 빼기를 할 거예요. 서브트랙트 빼기를 할 건데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뺄 거예요. 그대로. 뭔가 이게 정갈해졌죠. 정갈해지긴 했는데 너무 선처럼 된 거 아니에요? 자,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가 0,0이에요. 아, 여기가 이동을 한 거예요? 0,0이에요. 그죠? 0,0이고 뺐으니까. 1 이렇게 딱 정갈해지고 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기가 이 평면 부분이
이 변형은 남았고 이 울렁울렁한 거는 남았고 이 평면은 지금 깨끗해졌어요. 자 보세요. 아까 이렇게 그냥 모듈로만 걸었을 때보다는 다시 똑같은 정보를 이 노이즈를 애드를 했던 걸 똑같이 빼주니까 모듈로를 하고 빼주니까 변형은 남고 경계는 남고 여기는 이렇게 되더란 겁니다. 그럼 요거를 요 언타이틀 여기다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어떻게 보이나? 우리가 원하는 약간 요런 모습으로 보이죠. 지금 요게 나와 있죠. 나와 있죠. 근데 좀 뭔가 살포시 좀 이동은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자, 요렇게 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고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애드 더 해보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움직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개 더 시프트 뒤로 계속 가는 거예요. 요거 쭉 빼볼게요. 다시 애드에서 멀티플라이라는 게 있어요. 멀티플라이는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요.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이렇게 0.5를 갔어요. 네. 이게 뭐냐면 0.5 이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동을 한 이유가 뭐냐면 잘 보시면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 이렇게. 이동해서.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그림을 바라는 거지. 요 양쪽에 밑에 잘리고 요 끝에만 보이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멀티플라이어를 달아 놓으면은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네. 근데 이걸 멀티플라이는 곱하기예요. 네. 곱하기면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이게 이렇게 세졌다가 약해졌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이죠? 근데 이거를 순서를 조금 반대로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생각이 짧았는데 요거를 순서를 반대로 해볼게요. 순서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 일단 여기까지는 했죠. 네. 여기서 크기를 키웁니다. 여기서 이렇게 색깔을 키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요거에서 옆으로 당기는 겁니다. 애드. 애드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그럼 얘가 크기를 키워도 이렇게 가운데서 커지죠. 가운데 기준으로. 그렇죠. 가운데 기준으로 크고 작고 한 다음에 다시 옆으로 당긴 거니까 중간에서 이렇게 커진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중간에 없게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하면 뭘 할 수 있느냐? 여기서 여기 컨버터 벡터 보면은 벡터 로테이션이 있어요. 저 지금 그거 말하려고 했어요. 돌리고 싶죠. 네, 돌리고 싶어요. 그래서 벡터 로테이션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돌릴 수는 없는 건가요? 네? 뭔가 저희 지금 9피스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뭐 몇 개만 잡고 돌리거나 그런 건 안 돼요? 그쵸. 그거를 할 겁니다. 그거를 하는데 요 어떻게 이거를 각자 이렇게 랜덤하게 돌게 할 거냐 그거를 해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미 뭐 이런 정보가 있잖아요. 이미 이 정도면은 충분히 약간 얼룩덜룩하죠. 네. 이제 얼룩덜룩한 걸 하나 뺍니다. 얼룩덜룩한 걸 하나 빼서 이제 플로어라는 게 있어요. 플로어 이것도 벡터 매스인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플로어라는 거는 내림을 한 거예요. 내림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정해진 숫자만 딱 되게 그러니까 정수만 남게 한 거예요. 네. 정수만 남게 요거 플로어에다가 이제 텍스처에서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하세요. 노이즈로 하면은 요렇게 그 화이트 컬러 노이즈로 하면은 정보가 이렇게 딱 지금 이 포맷 형태로 이 크기 포맷 형태로 지금 각각 다르죠. 네. 여기는 숫자가 높고 여기 숫자가 낮죠. 요 상태를 이거를 앵글로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지맘대로 돌아가 있죠.
근데 뭔가 돌리는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돌리는 위치를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네. 센터를 이걸 0.5 해줍니다. 그러면은 끝내고 돌려도 여기 안에서 돌아가죠. 네. 이렇게 돌리는 건데 요 돌리는 정보가 플롯 숫자지 않습니까? 네. 1차원 숫자거든요. 근데 그 숫자를 여기 보시면 또 필드로 여기는 이만큼, 여기는 이만큼, 여기는 이만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바닥이라는 거죠. 바닥. 그러니까 요렇게 여기 얘를 늘리면은 여기도 같이 늘어나요. 지금 보이죠? 그래서 요 플로어랑 화이트 노이즈 텍스처를 이용해 가지고 이게 정수배로 올라가면은 그 정수배마다 깎아버린 겁니다. 일단은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앵글로 넣고 보면은 다 돌아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많이 돌리고 싶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돌리고 싶다. 그럼 벡터 그 컨버터에서 맵 레인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0부터 1까지 들어온 숫자를 0부터 뭐 맥스 어디까지 돌리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계속 돌아가죠. 내가 원하는 식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돌렸다. 자, 이렇게 하고 얘를 한번 이 벡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을 하고 보시면 자, 오, 자연스럽다. 심이 없죠. 네. 여기 보시면은 근데 이렇게 보면은 심이 없어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없으면 심이 없는데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제 만약에 이게 많이 우둘투둘 안 해서 그렇지 어떤 제한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도 굉장히 그럴싸해요. 그죠? 네. 굉장히 그럴싸하고 가까이에서 봐도 그럴싸한데 이제 요거를 실시간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 맵 레인지를 통해서 네. 실시간으로 돌려보면은 여기에 경계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그렇죠? 경계가 있고 조금 이 경계면에서 어떤 너무 이렇게 경계면 차이가 커지면은 지금 여기가 경계면인데 요렇게 에러가 납니다. 여긴 높고 여긴 시작점이라서 낮고 이러면은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그 요런 거를 노이즈를 좀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좀 줄이거나 요런 식으로 해서 요런 그 아티팩트를 살짝 조절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심리스, 그러니까 봉합선이 없게 보이고 요거를 심지어 엄청 늘리고 만약에 아까 2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전처럼 뭐 10개를 한다 그러면은 되게 많이 반복돼 보일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실제로 10개를 해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막 난리 났죠? 네. 이렇게 돌아가서 나중에 보면은 어디가 반복되는 패턴인지 잘 알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가까이 내려가서 보면은 괜찮게 돼 있죠. 그게 에러나는 부분도 없고 그렇죠. 괜찮네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심리스 방법이었어요. 일단 다시 종합을 해보면 네. 자, 요것도 정리하는 방법 뭐였죠? 시프트는 요렇게 딱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거 잡고 시프트는 됐죠? 그러면은 약간 요렇게 라인 정리가 조금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은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이 UV 필드가 0부터 1까지 X와 Y의 0부터 1까지 필드로 정해져 있다. 그 필드를 이제 매핑을 통해서 멀티플라이를 할 수 있다. 근데 굳이 이걸 매핑을 안 쓰고 이 멀티플라이를 쓰셔도 돼요. 요거를 써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를 늘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요 add를 통해 가지고 노이즈를 넣을 수 있다. 근데 요게 제일 핵심이에요. 사실 제일 핵심은 요 3개예요. 요 4개라고 볼 수 있죠. Shift P를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요 친구들이 제일 핵심이에요. 지금 한번 잘 보시면은 네. 노이즈를 넣고 노이즈를 똑같은 정보를 빼는데 중간에 나누기를 했더니 이 노이즈 변연이 정보가 기록이 된다. 이겁니다. 요게 이제 핵심 아이디어예요. 네. 요거를 계속 보면은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왜 더했다 빼는데 왜 원래대로 안 되고 당연히 원래대로 안 되죠. 왜요? 수학 계산도 원래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더하고 나눈 다음에 네. 나눈 나머지를
빼는 거니까. 겁니다. 네. 근데 그 나눈 나머지가 하필이면은 이게 정수가 아니에요. 1점 몇이 아니고 전부 다 소수 그 정수 0 및 1 미치는 겁니다. 소수점들이요. 그렇죠. 그 나누기는 1자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자글자글한 다른 이 아티팩트만 없어지고 자글. 0.1이었던 예를 들어서 0.8이었던 게 네. 1.2가 된 거는 기록이 남는 겁니다. 그렇죠. 더하기가 됐어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쫙 이렇게 보여준 거고 그 다음 멀티플라이는 크기를 조절하는 거다. 크기를 조절하는 거고 요 애드는 이렇게 이동을 밀려 한 있는 거죠. 걸 좀 이동을 하신 거고 그 다음 벡터 로테이트에다가 중심을 정하고 돌리게 로테이션을 했는데 이 로테이션 정보값도 필드 값으로 했고 이렇게 이미 더해지고 곱해진 상태의 거를 플로어 이거는 이제 모듈로랑은 또 다른 겁니다. 모듈로랑은 다르게 모듈로는 쉽게 말하면 1 단위로 나누고 나머지니까 그래프로 보면은 0에서 이게 x가 요렇게 x에서 1로 이렇게 가면은 가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0에서부터 1 0에서부터 1 이런 거 하면은 플로어는 여기까지는 여기 여기까지는 여기 여기까지는 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그림이 딱 그 정수배가 되는 딱 그 지점부터 색깔이 바뀌었죠. 그런 식으로 플로어를 만든 다음에 요 화이트 노이즈 텍스처를 맵 레인지를 걸어놓고 앵글 돌리는 앵글로 하면은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 있네. 거의 랜덤하게 이 화이트 노이즈 형태로 돌아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스케일도 막 조절해서 이렇게 울렁울렁하는 것도 조절할 수 있고 요게 이제 쉐이더 노드를 이용해 가지고 절차적으로 이런 심리스 타일드 텍스처를 만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시즌 4에서는 이런 애드온들을 위주로 할 거예요. 시즌 4에 이제 시즌 3의 오늘 마지막이고 시즌 4에서는 애드온들을 할 건데 애드온이 정말 재밌고 신기한 게 많고 사실은 애드온 없이 블렌더를 쓴다는 게 블렌더를 쓰고 있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애드온에 중요한 게 많습니다. 지금 노드 랭글러도 사실 이 기능도 기본으로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애돈이 많으면 블렌더가 키는 것부터 느려져요.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기능만 남겨놓고 다 꺼놓은 상태예요, 사실은. 근데 어떤 걸 키고 어떤 게 나한테 맞고 작업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부터는 아주 다양한 애드온들에 대해서 시즌 4에서는 애드온들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시즌 3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드디어 시즌 3 끝나고 새해에는 이제는 즐겁게 또 새로운 애드온 강의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시즌 4로 만나 뵙겠습니다.